관세 전쟁 차별화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인접국이자 우방인 캐나다, 멕시코에는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 중국은 트럼프가 곧바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통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도 들으신 대로 한 달간의 유예 기간, 우리에게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대행은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 그리고 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세계에는 트럼프발로 관세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인데 어쨌든 어제 국무회의에서 단단한 각오를 좀 밝혔습니다. 네. 금주부터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 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적으로 다 가동을 해서 비상 상황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생 경제 분야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주마다 1개 이상씩 강구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이 관세 전쟁 이제 약간 유예가 됐지만은 치열하게 붙었는데 거기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주로 멕시코, 캐나다 쪽에는 우리 자동차나 부품도 있고요. 예, 부품, 그 2차 전지, 가전 분야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벌써부터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의식을 여야 그러니까는 정치권과 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야가 이제 초당적으로 해야 네, 돼요. 이제 이 부분 초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뭐 정치적으로는 경쟁을 하고 뭐 다툼을 하더라도 정책 분야에서는 네. 정부와 여야가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또 강조도 어제 최상목 대행이 했습니다. 네. 점차대한 시점입니다. 여야가 비상한 생각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져야 합니다. 최 대행은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하루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반도체 특별법이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52시간 근로제를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적용을 하자. 이른바 화이트 이그젬션이라고 그러죠.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그렇죠. 작년 11월에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뭐 TSMC처럼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밤을 새워서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어서 우리와의 기술을 점점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52시간 때문에 족쇄가 묶여 있어서 연구 인력들이 6시만 되면 컴퓨터 끄고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는 경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그런 법안인데 민노총에서는 이 52시간의 예외를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 원칙이 무너져서 결국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민주당도 역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2월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에 이 52시간 근로제를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자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할 말이 없더라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하여튼 공감의 뜻을 밝혀서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누구누구 표 정책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야 정치권이 오직 경제만 생각한다면 제대로 직시하고 나가야 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이원화, 차별화되는 양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 달간의 유예를 받은 멕시코와 캐나다 마약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트럼프에게 성의를 좀 보이겠다는 거죠? 성의를 보여야 되겠죠. 트럼프는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일단 한 달간 유예를 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트레이더 총리 같은 경우는 펜타닐 차르라는 게 총괄 책임자죠. 네. 총괄 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합동 타격대를 출범을 시키겠다. 네. 이거 외에도 국경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조직 범죄와 펜타닐
그러니까 마약이죠. 마약 그 자금 세탁에 맞서기 위한 이런 상황들을 또 조치를 하고 지금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1만 명까지 동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북부의 국경을 강화를 해서 마약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불법 이민자들의 이 넘나드는 그런 행위를 막겠다는 그런 그 트럼프에게 일종의 대가에 대한 그 약속을 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그 성의 표시라면 성의 표시고 군대를 지금 동원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1년간의 유예, 한 달간의 유예를 좀 더 이제 느리고 영구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자, 트럼프의 관세 전쟁, 애초에 협상용 엄포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엄포라기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를 무기로 앞세워서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바로 관세를 물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예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이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이 마약 성분의 마취제를 이 마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약으로 중독된 그런 미국의 근로자가 한 630만 명이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런 근로자들의 펜타닐 중독 때문에 제조업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이 그 원료를 만들고 있고 그 원료를 공급받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이 펜타닐을 만들어서 불법 반입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성의 있는 조치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한 달간 유예를 준 것이고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관세를 무기로 휘두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리도는 수모를 많이 받았지만 이번 일로 말보다는 행동이다라는 걸 실천해서 주목받은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트럼프 다루기 대응법이 주목받고 있죠. 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작년 10월에 취임했어요. 그리고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고 첫 유대인 대통령.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맞서서 전략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 취임 직후에 일단 펜타닐에 대한 그 퇴치에 총력을 해서 2천만의 분량을 압수를 하고 수거를 하는 그런 성과를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보다는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간파를 한 거죠. 문서가 중요하다. 네, 문서가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건이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협상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달에도 3% 상승해서 무려 77% 지지율. 우리나라에서는 나오기 힘든 대통령의 지지율이죠. 저거 뭐 여야 합쳐도 저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뭐 작년 10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취임에 대한 그 컨벤션 효과도 있겠지만은 물론이지만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와 당당히 맞서는 그런 모습이 멕시코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생만 바라보고 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면 저렇게 지지율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예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10% 추가 관세 대상이 된 중국은 예상했다는 듯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보복 관세 3종 세트를 내놨다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맞받아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똑같은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예상대로 세 가지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첫째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 등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에서 15%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텅스텐 등 이 광물 5종에 대해서 미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은 미국이 이 관세 부과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의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공세는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중국의 맞대응도 그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끝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상대국이 보복하면 관세를 더 올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협상의 여지를 역시 또 열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화는 하겠다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더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원래 협상 전략이에요. 원래 그 트럼프의 전략이기도 하고 저 전반적인 전략인데 일단 그 24시간 내로 중국하고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서 펜타닐 같은 것이 반입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개입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파나마 운하를 중국 운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파나마 그 인근 그 항구 그 운영권을 홍콩계 회사가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지금 파나마 정부가 트럼프의 눈치를 봐서 그 홍콩계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트럼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무기가 돼서 중국이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파나마에 대한 접근을 봉쇄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펜타닐하고 이 파나마 운하 이 협상이 불발되면은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그 10% 추가 관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대화를 제안을 했을 때 대화에 응하고 우리 뜻대로 이 관세를 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의 진보 언론들은 지금 트럼프를 매우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계속 나가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간다고도 보여지는 마구잡이는 아닙니다. 전략 이름이 있어요. 매드맨 전략. 우리말로는 뭐 미치광이 전략이라고밖에 번역할 수 없는데 이게 1기 때도 있었는데 2기 들어 더 강력해진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에서 매드맨 전략을 썼어요. 매드맨 전략을 써서 지금 2기에서 이것이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걸 2기에서도 쓰는데 특히 미치광이처럼 보이게 해서 상대 공포를 유발한다. 우리에게는 최근에 주한미군 부담비를 10배, 9배, 10배로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될 걸 알면서도 마치 이거 안 해주면 마치 주한미군을 빼낼 것처럼 하는 이게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이거든요. 저 사람 저대로 놔두면 미친 누구처럼 할 테니까 말려야 돼 이런 거죠. 말려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한미 FTA 가지고 이렇게 좀 수정을 하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아예 그걸 폐기를 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대행 체제지만은 또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서도 또 우리 그 남북 문제도 있고 북한 핵 문제도 있는데 지금 또 뭐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게도 뭐 친하다 그랬다가 또 로켓맨이라고 했다가 뭐 또 이번에도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다 매드맨 전략이다. 네, 전부 다 매드맨 전략이죠. 예. 어쨌든 이 탁월한 협상가니까 우리도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송국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